여러분, 단 0.73% 차이로 운명이 갈렸던 지난 대선을 기억하십니까? 그 박빙의 승부처에서 가장 잔인하게 휘둘러진 칼은 다름 아닌 조폭 연루설이었습니다. 가짜 돈다발 사진 한 장으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넣고 정권을 잡았던 세력들. 결국 법원은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과 한마디 없을까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작정하고 던진 한마디, 어린아이도 잘못하면 사과한다. 그 뜨거웠던 20분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결과 허위로 밝혀진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공당인 국민의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국힘은 조폭설, 조장유포 사과 안 하십니까? 란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어린아이들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사과한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 씨가 이재명 조폭연루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조폭설을 퍼뜨려 질 대선을 이겼는데 장모 씨의 유죄 확정 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차이는 0.73%, 100명 중 1명도 안 되었다라고 말해 윤석열 당선으로 끝난 20대 대선 결과에 조폭 연루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허무맹랑한 조폭 연루설 유포로 대선 결과를 바꾼 국힘의 진지한 공식 사과를 기다린다며 조폭 연루설을 퍼뜨린 관련 인사들이 국민의힘에서 보훈성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며 한 말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 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과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자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도 추후 보도를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 대통령이 문제 삼은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은 지난 2018년 방송됐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변에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이 더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공익적 목적 아래 충분한 취재, 조사와 확인 과정을 거쳐 보도했다고 밝혔지만 불붙은 조폭 연루설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조폭 출신 인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돈을 준 증거라며 거액의 돈뭉치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면책특권 뒤에 숨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그런데 이 사진은 뇌물의 증거가 아니라 폭력배 출신 박모 씨가 자신이 번 돈을 자랑하며 SNS에 올린 이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 보도 청구권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후 보도를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인 신인규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잘못된 논평을 발표했다. 명백한 잘못이라며 대통령께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신세계 MBC 현영준 기자,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정옥임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정 의원님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요. 예. 우선 그 조폭설 조작 유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국민의힘에 사과하라는 게 볼 결론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사과하지 않고 이걸 다시 논란을 확대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X에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한 소외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왜 그 이스라엘 방위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굳이 그렇게 필요할까 싶은 그런 예. 외교적인 논란으로까지 확대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만약에 원했다면 제 생각으로는 딱 핀포인트를 해서 네타냐후에 대해서만 딱 한마디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테러는요. 일방적이질 않고 쌍방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다른 나라들 특히 이스라엘을 포함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뭐 홀로코스트가 언급이 됐다 해가지고 또 굉장히 그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의 이 메시지와 관련해가지고 메시지 관리를 하는 측근이 누군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는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본인의 분노 이전에 국민적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예. 그게 제 개인적 소회예요. 예. 원장님. 권위주의 시절에 네. 이제 대통령의 소통 방식과 다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게 분노라기보다는 굉장히 전략적이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폭 연루설 문제도 결국은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라는 3년을 우리가 거치지 않았느냐. 네. 국가가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았느냐. 그걸 내가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네. 이야기를 저는 하고 계시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근거 없는 이런 이 마타도어를 가지고 지방선거를 치르지 말자라는 네. 하나의 좀 제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스라엘 발언은 저는 그 들으면서 환호했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스라엘한테도 할 말 못합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유대인 학살 문제라는 그 단어만 집착해 보자면 살짝 불편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러나 덕분에 제가 봤을 때는 중동 특사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 네. 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란 전쟁 이후에 뭐 에너지 관련 새로운 레짐이 만들어진다면 한국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도 열렸다. 네.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 서구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트럼프와 협동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해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저는 향후의 국제 정치에 좀 도움이 될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전략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습니까? 그 돈봉 막 이 돈다발한 그 깡패.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죠. 네, 네, 네. 장모 변호사와. 근데 그 사람의 박철민인가? 박철민? 친척을 공천했다. 이건 좀 가시적으로 좀 어떤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아니었나요?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님은? 그게 사실이라면은 해서는 안 되는 네. 행위죠. 근데 아까 이제 이스라엘 얘기를 하시니까 예. 그 동영상 자체가 이번 사건이 아닌 2024년 9월 그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 하마스가 테러를 해갖고 예. 이스라엘에 그 무슨 저 공연을 하든가 네.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쌍방향이라는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에너지 레짐이 그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간단한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금 오만함 때문에 유럽에서도 상당히 경악하고 네. 하는 건 맞는데요. 글쎄 국제 정치를 하다 보면은 이 특히 국정 수반의 경우는 국가 이익에 딱 그 포커스를 맞춰서 그 정책 결정을 하는 게 그게 옳다라는 결론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레짐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스라엘도 말입니다.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적이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희생자인 만큼 유태인들도 그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역사 그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천착해 들어가면은 그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때 굉장히 신중해져요. 네. 무슨 말씀 이야기하시는지 네. 알겠어요. 네타냐후라는 독재자를 직접적으로 지목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쌍방향이라는 이야기가요. 잘못 해석되면은 50보 100보의 차이를 우리가 묻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분명히 이거는 이 나쁨의 경중의 문제에서 이스라엘이 확실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훈식 실장이 가서 에너지 관련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국익을 오히려 챙겼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정 의원님이 설명을 안 하셔가지고 조폭 연루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사과 뭐 좀 드러난 저도 부분. 뭐 네. 사과하지는 않을 것 네. 같은데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지적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특정 정당의 마타도라든가 이 정쟁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선 결과가 상당히 논란이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관련 있는 사람을 공천했다 그러면은 대통령도 뭐 대장동 관련해서 재판과 관련한 변호사들 요직에 앉히고 이런 식으로 논란이라는 게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조폭 연루설 때문에 대선 결과가 바뀌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0.7% 차이였으니까 충분히 그런 이야기 할 수 바뀔 수 있죠. 있다. 대장동은 굉장히 큰 상처였고요. 대통령으로서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거는 물론 그 바뀔 수 진영에 있었다, 따라 바뀌었다, 그렇죠. 이거는. 그거는 그렇게 단정하는 주관적 판단은 대통령이 이게 도움이 될까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 X를 통해서 국민의힘 조폭 연루설 이거 사과 안 하십니까? 라는 X에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말씀하세요. 먼저 하십시오. 아니 저는 이거는 그 선거 전 어떤 뭐랄까 공익 캠페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공익 캠페인. 여러분 예전에 그 이렇게 저한테 음해하고 마타도 한 거 보셨죠? 이번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 사람들 또 거짓말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사실 그 대통령이 X에 올린 그 이제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시신을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그 이제 이스라엘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외교적 참사라고 막 논쟁화 시키려고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거를 조금 누르려고 하는 의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지난 대선 22년입니다. 0.73%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사실은 그가 기차에서 구두를 신은 채 다리를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데 그때 그랬죠. 윤석열 뭐 이런 거가 보면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질이 없다. 맞아요. 그리고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오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너무 작은 표차로 패배했고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상계엄이라는 황당무계한 사건까지 겪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계를 완전히 무슨 그야말로 그 트럼프식 표현에 따르면 석기시대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사실로 규명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인의 도의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도 비슷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그 엮여 있는 여러 가지 대장동 뭐 등등 이런 사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지금 문제의식이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는 초두 효과라고 있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정원우 후보 있잖아요. 제가 주변에 최근에 제가 아는 학교 동생들하고 만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원우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뉴스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여의도에 이제 경제나 뭐 이런 그 기업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치부장가 아니까 그 정원우 후보 칸쿤 여직원하고 둘이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치. 일반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김재섭 의원이 때린 그것만 기억하지. 끝이죠, 사실. 둘이 갔다. 근데 나중에 뭐 해석으로 해서 뭐 이동학 치면 뭐 11명이 갔니 뭐 거기 예를 들면 간 다음에 멕시코 시티는 머니까 이 거리가 짧아서 해명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럼요. 이게 초두 효과랑 예리 커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일행 중에 다 같이 돌아다닌 걸 설명을 했고 당시에 이제 칸쿤도 다 같이 이동을 했잖아요. 11명이 칸쿤을 2명이 간 게 아니라 다 같이 가서 이동한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2명인가는 이제 딴 데로 빠졌고 근데 어쨌든 끝나고 나면 칸쿤만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둘이 간 거 아니야 하면서 제가 물었죠. 아니 해석이 그렇게 있었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또 뭐라 하냐면 아니 그 성동구청 간 거 있잖아요. 거기에 둘이 가지 나오지 않았냐고. 야, 말도 안 되는 그럼 소리다. 그 성동구청에서 둘이 간 거잖아요. 그렇죠. 성동구청이 둘이지. 다른 전체는 11명이라고요. 여가부 장관 뭐 당하면 그럼요. 단체로 다녔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의 이제 제일 취약점이기도 한데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독자 탓을 할 수 없습니다. 독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첫 기사만 누르지. 아니 그래서 저는 언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해요. 예, 언론이 제목 한 줄, 기사 한 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그렇죠. 확확 바뀌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이정주 기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언론이 잘못한 탓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목.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TV조선이나 이런 썸네일 보면 너무 자극적이에요. 저는 너무 그래도 공영 언론 아니에요? 아닌가? 그런 거 없나? 아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무책임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보도가 쏟아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김재섭 됩니다. 의원의 의혹 제기가 사실은 의혹 제기라고 이름 붙여서 그렇지 네. 이거는 뭐 제대로 된 의혹 제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나열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예. 취사 선택해서 사실관계를 나열해서 뭐 되게 자극적인 얘기만 한 건데 네. 그거를 따옴표로 그 기자들이 받아 써버리니까 사람들은 거의 제목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지인이 알고 있는 이런 사실 있죠. 저는 그래 봐요. 김재섭 의원의 이제 속내까지는 모르겠지만 제 지인이 인식하는 요 정도 상황을 노린 거죠 처음부터.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네. 했다고요 처음부터. 그렇죠.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그렇죠. 나오면 해명은 받아주면 되고 예. 추가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아 그건 그렇다고 백브레스 설명하면 되겠지. 예. 라고 처음부터 설계를 한 채로 아. 요 효과를 노린 거 그럼요. 아닐까 야 하는 그러면 그거 진짜 나쁜 거 전형적이죠. 아니에요? 의심이 들죠. 예. 전형적이죠. 근데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본 분이 사실 결국에는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이런 그렇죠. 가짜 뉴스 때문에 그 표진 같은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신 거고 크림소다님이 언론이 진짜 중요합니다. 진희님께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책임을 다해야죠.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해초님께서 슈퍼챗을 쏴주셨는데 2줄 넘어가면 안 본다. 헤드라인만 본다. 그거 그렇죠. 이용하는 게 언론이고 국짐이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실보도 사실보도를 하는 매체들이 오래가고 국민들께 사랑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중간에 평가받고 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책임 있는 공당의 정치인들이라면 사실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사과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이렇게 가겠다. 보수 정치의 길을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사다운 것이지 끝까지 송원석 대표 워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짜뉴스 뭐 덮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저는 이거 자체가 너무 전 그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의 X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원유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지원 사격하는 거다. 왜냐하면 강훈식 이제 비서실장이 카타르도 갔고 이번에 뭐 그죠 네 개국 계획이 갔습니다. 없었지만 예.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 이렇게 갔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그 네 개 국가들이 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 이스라엘과 뭔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팔레스타인을 또 지지하고 지원해요. 다 이슬람권 국가고 중동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좀 싫다고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X로 이렇게 쳐주는 비판한 것이 반가운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보세요. 성과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뭐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덮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국민의힘의 좁은 시각이죠. 그렇군요. 자, 11시 04분 지나고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세월호 12주기, 이 세월호 참사 1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에 안산에서 추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그러니까 생명보다 돈을 우선하는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리고 그 자체로 국정 책임자로서 책임지겠다 약속을 했고요. 무엇보다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라는 데에 대해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특검팀에서 대북송금 특검보, 권영빈 특검보를 공정성 문제로 교체했다.
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결국 그 특검보 교체로 결론이 난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대북송금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미진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으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점점 더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예.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정주 기자님 이제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빼먹지 겁니까? 말고 나오세요. 네? 빼먹지 말고. 아이가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좀 여러 번 나오니까 저도 같이 네. 비례의 원칙에 맞춰서 그러니까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정주 기자, 인기 많은 이정주 기자, 또 우리 인기 많을 박형광 기자, 원래 많죠.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짓은 잠시 눈을 가릴 수 있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봅니다. 조폭설이라는 가짜 뉴스로 훔친 대선 결과는 돌이킬 수 없지만 최소한의 공당이라면 책임 있는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진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세요. 정치 한발, 내일도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